자, 이제 수원 마지막 단원, 마지막 단원 중에서도 마지막 단원, 수열에서의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단원은 수열 자체가 시그마가 들어가면서부터 좀 뻑뻑해졌잖아요. 그 뻑뻑한 닭 가슴살을 먹고 있는데, 더 뻑뻑한 닭 가슴살을 나에게 더 주는 듯한 느낌을 주는 단원이 바로 이 단원이에요. 굉장히 뻑뻑할 수 있다. 굉장히 좀 터프하거든요, 문제들이 터프한 게 아니라 개념들이 좀 터프해요. 그런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라이트하게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점화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건데, 점화식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해내는 연습들을 시켰었는데, 지금은 점화식을 보고 너희들이 직접 수를 나열한 다음에 그것의 규칙을 찾아가지고 몇 번째 항을 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권장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렵게 공부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공부할 수 있는데, 정말 르셔프를 비우고 나서 나는 일일이 하나씩 다 대입해서 볼 거야 라고 했을 때에는 비교적 조금은 더 편하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야. 뭐냐면 점화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해서 점화식을 배우게 되는데, 점화식은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표현해 놓은 게 점화식이야. 왜 이게 점화식인지는 선생님 나중에 이 문제들 한번 쭉 보고 나서, 이 개념들 쭉 보고 나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점화식의 그 교육 과정은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점화식을 보고 하나씩 대입해 가지고 나온 숫자들을 보고 나서 규칙들을 찾아낼 수 있게끔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점화식이야. 그래서 점화식이 주어지면은요, 보통 그 문제는 10번째 항 이내로 어떤 항들을 찾아내게끔 만들어요. 170번째 항, 1000번째 항,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일반항을 구하는 것이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이에요. 직접 숫자들을 대입해서 5번째 항, 7번째 항, 8번째 항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오케이? 하지만 학교 내시는 그런 교육과정의 지침과는 다르게 별도로 나가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생님이 학기 중에 그 학교에 맞춰서 설명을 좀 다시 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자, 가겠습니다. 점화식에 대처하는 기본 마인드는 이래요. 대표 점화식들은 풀이 방법 자체를 외워버리셔야 돼요. 대표 점화식들.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많진 않아요. 그리고 그 외의 점화식은 일일이 다 하나씩 대입해 나가시면서 규칙을 찾으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점화식만 하더라도 45,723개. 굴하게 했죠. 하여튼 점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점화식들을 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케이? 주요 점화식 몇 개만 암기하고 나머지는 대입해서 푸는 걸로 가자. 알겠죠? 자, 첫 번째. 이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대표 점화식에서 빼버릴 거예요. 너무 기본이니까. 바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관련된 점화식인데, 점화식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항과 항 사이에 관계식을 주는 게 점화식이라고 그랬어. 자, 등차 수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특정한 그냥 n번째 항, 일반 번째 항, n번째 항이 있는데, 그 n번째 항에다 어떤 상수를 더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나온다는 뜻인데,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요, 이것은 이 친구가 공차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것만 빼먹고 버리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거 등차 중항에 대한 이야기야. n 플러스 1번째 항, 항이 3개입니다. n 플러스 1번째 항, 가운데 있는 항은 양옆에 있는 항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된다. 또는 가운데 있는 항의 2배가 양옆에 있는 항의 합과 같다라고 말이 나오면 이 친구는 그냥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것만 빼먹고 버리는 거예요.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야. n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드는데 n번째 항에서 어떤 상수를 곱해서 만들면 된다. 이거 공비가 이 친구인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등비 중항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n 플러스 1번째 항,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이 양옆에 있는 항의 곱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등비 중항에 대한 이야기니까 딱 그것만 알고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구나 또는 등비 수열이구나
라는 것만 알고 바로 그냥 던져버리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기는 대표 점화식에 포함도 안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워밍업 한다는 느낌으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점화식에 관련된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691번 갈게요. A1은 얼마이고요? 3이고요. 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얼마? 5이다. N은 1부터 쭉 들어가는 자연수이다. 자, 이거 보시자마자 판단하는 거예요. N번 장에다가 항상 5를 더하면 무조건 그 다음번 장이 나온다. 이거 공차가 얼마라는 뜻이야? 5라는 뜻이야. 이걸 가지고 몇 번 장을 구하세요? 10번째 항을 구하세요 라는 뜻이니까 너 등차 수열이잖아.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차가 5인데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9번 더해야 10이 나오잖아. 그래서 너의 정답은 48이야 라고 꼼꼼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1696번도 볼까요? 간단한 문제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2an 플러스 1,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 장의 2배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총 3개의 항이 나와 있습니다.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그 중에 가운데에 있는 거죠. 가운데에 있는 항의 2배가 바로 양옆에 있는 것과 합과 같다. 이거 보자마자 알아야 된다고. AN은 무슨 수열이라고요?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저거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알려줬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다. 세 번째 항이 얼마이다? 2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얘를 가지고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자, 간단하겠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세 번째 항이 2이면 공차는 얼마라는 뜻이야? 3이라는 뜻이 되겠네. 그럼 첫 번째 항은 얼마가 되겠니? A2에서 3을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러면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알고 있으니까 공식을 쓰면 되겠죠. 2분의 항의 수의 초항의 2배 플러스 n-1 d입니다. 이 친구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5 곱하기 여기 얼마입니까? 27에서 8 빼니까 27, 8 빼면 9 맞죠? 19. 자, 20이 5개 쓰면 100인데 100에서 5가 부족하니까 마이너스 95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그냥 등차 수열 문제입니다. 엄청 많네요. 그래도 하나만 더 보고 가도록 하죠. 1698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수열 AN이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AN 플러스 1 플러스 AN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입니다. 이 친구는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던지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이 50이고 세 번째 항이 얼마이다? 42이다. SN의 값이 최대가 되는 N의 값을 구하시오. SN이 최대일 때 그때의 N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이거 그냥 SN은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2차 함수로 보면 상당히 편하다 그랬죠. 자, 2차 함수로 보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항이 양수이고 공차가 음수니까 계속해서 숫자는 작아질 거예요. 어느 순간 뭐가 될 겁니까? 음수가 나오는 항이 있을 텐데 그 직전까지 더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바로 가볼게. 그냥 SN으로 가볼게. 자, 여기는 간격이 얼마 차이나? 2D 차이 나는데 그 간격이 현재 마이너스 8이니까 공차가 얼마가 됐어요? 마이너스 4라는 거 알고 있겠네. 그러면 SN을 우리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분의 항의 수의 초항의 2배 2A 플러스 얼마? n-1D n-1 D가 얼마? 마이너스 4 라고 쓰면은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으니까 인수분해가 됩니다. 2분의 1 앞으로 빼고 난 다음에 n을 쓰고요. 이 친구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4n에다가 플러스 104가 되겠네요. 자, n에 관한 2차식 최고차 한계수 음수니까 위로 블록하게 될 것이고요. 이게 SN이죠 지금. 여긴 0하고 n절편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4에 마이너스 4n 플러스 104가 0이 돼야 되니까 4가 25개가 모이면 100 104니까 26개 여기가 얼마? 26이 되겠네요. 그러면
n이 얼마일 때 최대가 되겠습니까? 이 둘의 한가운데인 n이 13일 때 최대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은 이 정도 문제만 보도록 하고요. 넘겨서 등비 수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합니다. 여기까지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문제 그냥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민영아, 그쵸? 오케이. 지금 수투가 지금 조회수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민주야, 승현아, 수투가 조회수가 안 나와. 무슨 말일까? 너희들이 잘 알겠지. 자, 이 영상을, 알겠습니다. 여튼, 얼른 잘 따라와 주시고요. 마무리 다 지어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 등비 수열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웜업 합시다. 1703번. 자, 첫 번째 항이 나왔습니다. 2라고요.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 항을 구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n 플러스 1번째 항은 그 전번째 항에다가 3을 곱하면 된대요. 항상 모든 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어떤 항에다가 3을 곱해서 다함항이 되는 거니까 이 친구가 바로 공비인 등비수열이 되겠죠. 자, 그때 뭘 구하랬어요? 다섯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4번 곱하면 될 테니까 2에다가 3의 4제곱 곱하면 되겠네. 3의 4제곱이 81이니까 얘는 162가 된다라고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더 나아가서 등비수열과 로그는 정말 그 케미가 훌륭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에는 늘 한번 보고 가야 된다. 자,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A의 2K-1을 구하시오. 자, 이것은 뭡니까? 홀수번째 항만 더하라는 거니까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쭉쭉쭉 해서 A9까지 더하라는 소리. 자, 홀수번째 항만 더하면 이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수열이 되는 것이고 등비 수열이 되는 것이고 첫 번째 항은 보시다시피 A1이 되는 것이고 대신에 공비가 원래의 공비의 제곱인 R의 제곱이 되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에서 A1은 얼마이고 3이고 A2가 얼마이다 6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로 성질을 줬는데요. 이 로그의 AN 플러스 1 로그의 AN 로그의 AN 플러스 1 왜 웃는지 궁금하죠? 네, 비밀. 보죠. 자, 보겠습니다. 이 친구 정리해보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제곱으로 점핑.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 친구는 진수끼리의 곱하기로 바꿔지겠지. 오케이. 양변의 로그를 지워버리시고 나면 이것만 꼴랑꼴랑 남네요. 로그를, 야, 너 로그 나와봐. 부끄라. 로그 어디 갔어? 부끄라. 없어졌어. 얘만 봐.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의 등비 중항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끝났다고요. 너는 그러면 나에게 등비 수열이라는 조건을 줬으니 이제 사라져 줄래? 아니, 쓸 때만 필요할 때만 쓰고 이렇게 버리실 거예요? 미안해. 좀 깔끔하게 풀어야지 문제를. 자, 봅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공비 바로 나오네요.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가는데 몇 배가 됐습니까? 2배가 됐습니다. 그럼 끝났죠. 이 친구는 어떤 수열입니까? 첫 번째 항은 3이고요. 공비가 얼마인? 2칸씩 건너뛰었으니까 얼마? 공비가 4인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해서 계산을 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계산해 주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산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에 공비의 항의 수제곱 마이너스 1. 항이 총 5개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어호, 분자분모 약분이 되고 4의 5제곱은 2의 10제곱과 같으므로 2의 10제곱은 외워야 되죠? 1024니까 2를 빼면 1023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자 1708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풀어주는 문제는 좋은 문제들을 풀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내가 풀어줬다고 하더라도 해서
숙제하실 때, 과제하실 때 풀지 않으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맛있는 부위만 빼고 먹는 거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몸에 좋은 음식들만 빼고 먹는 거랑 똑같은 거야. 선생님이 풀었던 문제는 반드시 본인의 힘으로 다시 한번 풀어 보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은빈이 알겠니? 오케이. 자, 보자. 계속해서. 오케이. 수민아, 이거 한번 봐라. 뭐가 나와 있냐? 첫 번째 항이 2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의 몇 배? 2배 하면 되더라. 그 말은 이 친구가 여기에 무슨 뜻? 이 수열의 공비라는 뜻이다. 등비수열이구나. tn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었구나. 오케이. A1부터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한다. 자, 진영아. 등비수열이니까 곱하면 어떻게 되겠니? 밑에 있는 공비는 다 똑같을 텐데 위에 있는 지수만 다 더하지 않겠니? 그럴 것 같아. 이해돼요? 잘 생각해봐. 첫 번째 항은 2야. 공비가 2야. 그럼 얘는 2의 제곱이야. 얘는 2의 세제곱이라고 뚝뚝뚝 가서 여기는 그러면 2의 몇 제곱이 되겠어? n-1의 제곱 노노 2의 n제곱이 되지 않겠니?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들을 싸그리 다 더해줄 수 있지 아니하겠니? 오호. 근데 말입니다. 우리는 1부터 n까지 합을 이미 암기하고 있으니 여기에는 지수가 2의 n, 2분의 1의 n의 n 플러스 1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 그럼 tn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롬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네. 맞니? 등비수열인데 이렇게 모든 항들을 곱해버리니까 지수가 등차수열이 되어버리네. 오케이? 자, 봐봐요. 이때 로그 2의 t의 10의 값을 구하랬다고요. 끝났지 않습니까? 로그 밑이 2인데요. t의 10입니다. 10번째 항이에요. 그럼 10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구해놨으니 여기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 10을 대입하면 될 것이고 10을 대입하면 1부터 10까지 합이니까 이게 55가 되겠죠.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55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1711번입니다. 이 문제는 등차수열도 아니고 등비수열도 아닙니다. 좀 지울게요. 짬뽕되어 있는 문제네. 오케이. 우정이하고 승진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좋아요. 1711번 보자. 첫 번째 항을 줬습니다. 88 서울올림픽. AN 플러스 2는 난두 AN에서 그 전번째 항에서 3을 뺍니다. 언제까지요? AN이 65보다 크면은요. 그러니까 그 항의 숫자가 65보다 크면은 계속 30 빼라는 뜻이고, 만약에 그 항의 크기가 65보다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항을 계속해서 반으로 쪼개라는 문제네요. 규칙이 달라지죠, 중간에. 여기 위에는 등차수열 규칙인데 아래는 등비수열 규칙이니까 얘는 직접 나열하시면서 찾아보세요. 자, 가보자. 그 10번째 항까지 합을, 15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랬는데, 그거 이따가 한번 해보고, 시간 한번 나열해보자 이거야. 첫 번째 항은 얼마입니까? 88입니다. 88이라는 숫자는 65보다 크죠? 그럼 두 번째 항을 구하려면 n에다 1을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은 그 첫 번째 항에다가 얼마를 빼? 3을 빼라는 뜻이니까 두 번째 항은 80 얼마가 되겠어요? 3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해서 65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작아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30배, 너 왜 83이니? 85지? 30배, 아우, 뭐니, 너? 30배에서 65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까지 빼면 되겠습니까? 88인데, 30 뺐다 칩시다. 24를 빼봐, 24를. 24를 빼면, 얼마가 돼? 64가 되니까 작아지지. 아, 그러네. 24까지 빼면 되겠구만. 8번을 빼면 되겠네. 82, 79, 76, 73, 70, 67, 64. 솔직히 말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난 이게 더 빨라. 오케이. 몇 개 안 되니까 다 계산해 버리자는 거죠.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항이 이거네요. 됐습니까? 10번째 항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9번째 항이 65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이제 반씩 쪼개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무슨 수열이에요, 지금? 등차 수열이야. 자, 그러면 10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예요? 10번째 항은 얘를 반으로 쪼개니까 얼마? 32. 오케이. 16, 그 다음 8, 그 다음 4, 그 다음 2, 그 다음 1 나오게 될 거고, 11번째 항, 12번째 항, 13번째, 14번째, 여기가 15번째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뭐 하시오? 우리가 한테 더하시오라는 뜻이야. 이해되니? 더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위에 있는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번째 항을 가지고 88과 64를 가지고 가운데 있는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항의 수가 총 몇 개니까? 9개니까 곱하기 9를 해서 구하면 될 것 같고, 맞지? 자, 여기 있는 숫자들 2의 거듭제곱의 합은 다 더하면 1부터 쭉 더해 나가면 그 다음 거듭제곱 64에서 2를 뺀 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수와 이 수를 뭐 하시면 되겠어요? 더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방식으로 1711번 문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 문제 3번부터 유형 문제 6번까지, 아니네요. 유형 문제 3번부터 유형 문제 5번까지는 여기에 있는 대표 점화식들이에요. 그리고 유형 문제 5번뿐만 아니라 뒤에 또 나오는데요. 유형 문제 5번까지 맞나요? 많이 줄어들었네. 자, 여기 사실은 해야 될 게 좀, 유형 문제 7번도 있네요. 뒤에 유형 문제 7번까지 있네요. 유형 7번까지는 대표 점화식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풀이 방법을요. 선생님, 안 외우면 안 됩니까? 외우지 않아도 되긴 해요. 문제가 풀리긴 합니다. 근데 좀 불안해. 좀 불안해요. 규칙을 못 찾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풀이 방법을 안전하게 좀 외우고 가도록 할게요. 자, 가겠습니다. 이제 유형 문제 3번. 밤이 되어 가고 있네요.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수바시에는 40대의 한 남자밖에 없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40대 남자라보다 40대 한 아저씨밖에 없습니다. 네. 쓸쓸하네요. 자, 보죠. 유형 문제 3번. 어떤 형태의 점화식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에 뭔가를 더하는데요. 이게 숫자이면 등차수열인데 숫자가 아니라 n이 바뀌면서 여기 있는 숫자도 바뀌게 되는 n에 관한 함수꼴입니다. 자, 이 친구를 풀어내는 방법은요. 축차대입법이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합시다. 일단은 축차대입법 어떤 거냐면 n에다가 1부터 쭉 대입합니다. 내가 원하는 항을 만들 때까지 쭉 대입해요. 내가 만약에 10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 적은 숫자인 9까지 딱 더해요. 9까지 대입해요. 그래서 식을 써봐요. 이렇게 n에다가 1 대입하면 뭐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 어떤 식으로 나올 테니까 대입하면 뭐 숫자가 나올 겁니다.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하나 큰 숫자 그대로 F2. 우리 다이 안 졸고 있지? 그래, 집중하고 있을 거야. 우리 다이는 집에서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잖아. 자, 쭉 더해요. 축차 대입이라 이걸 보고. 됐니? 하나씩 숫자를 하나씩 늘리면서 대입하는 걸 보고 축차 대입법이라 그래요. 자, 쭉 대입해서 9를 대입하면 10번째 항이 드디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있는 식을요, 몽땅 더해요. 그러면 좌변의 A2와 우변의 A2가 샤샤샥, 좌변의 A3, 우변의 A3도 사르륵, 좌변의 A4, 우변의 A4도 뾰로롱, 좌변의 A9, 우변의 A9도 바이바이. 그래서 좌변에 쭉 다음에 남는 게 A10만 딸랑 남아요. 우변에 쫙 남아있는 게 A5만 꼴랑 남아요. 그리고 여기는 F1부터 쭉 더하게 됩니다. 어디까지요?
F9까지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이 숫자가 등차 수열로 나오거나 보통 등비 수열로 나오는 편입니다. N거나 2차식이기도 하지만 이게 유형 문제 3번 AN 플러스 1은 이퀄 AN 플러스 FN 꼴로 나왔을 때 대표 점화식들 꼴로 나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 방법 이름이 뭐라고요? 정확히 기억하세요. 축차대입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중요합니다. 이 축차대입법은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한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네. 먼저 대표 유형 문제 1713번을 해보자. 자,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에다가 얼마를 더한대요? 3이면 좋겠는데 3n을 더한답니다. 7번째 항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7번째 항을 구하랬으니까 일일이 하나씩 노가다 띄는 것도 괜찮은 방법. 하지만 우리는 지금 축차대입법을 배웠으므로 그 친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고. 축차대입법은 저기 있는 점화식에다가 n에다가 1부터 쭉쭉쭉 대입하는 거라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럭키 7이니까 하나 적게 6까지만 대입하면 6을 대입하는 순간 얘가 7이 되니까 하나 적게만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A2는 equal A1 플러스 3. 2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A3는 equal A2 플러스 얼마? 3 곱하기 2. 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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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 6을 대입하니까 A7은 A6 플러스 3 곱하기 6. 가급적이면은 여기를 계산하지 않고 곱하기의 꼴로 남겨놓는 것이 더 좋으실 겁니다. 이 친구를 싸그리 빵빵 더해주라고. 그럼 뾰로롱, 샤라랑, 시리링 다 날아간다고. 그럼 좌변에는 A7만 남고 우변에는 A1과 이 친구들의 총합이 남게 될 텐데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니? 자, 그냥 3으로 묶어서 더해버려. 1 더하기 2 더하기 뚜루룩 얼마까지? 6까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A1은 얼마였고요? 1이었고요. 이 친구는 등차 수열 1부터 6까지 합입니다. 1부터 6까지 합은 2분의 1에 그 숫자, 마지막 숫자 곱하기 그 다음 숫자 하시면 되니까 얘가 바로 A7이 될 거예요. 오케이? 뭐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뭐 개차 수열 등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개차 수열까지 가면은 어렵진 않지만 어차피 교육과정에 있지도 않는 내용이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뭐 나머지 문제 전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한 문제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18번 한번 해볼까요? 오늘 선생님의 목표는 점화식까지 하는 게 내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아무래도 저기 뒤에 유형 문제 뭐 16번, 5번 이쪽이 수학적 기납법인데요. 거기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오버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점화식까지 하고요. 그 부분은 선생님이 계약해서 첫 번째 시간에 선생님 마무리를 지어버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평일반이면은 다음 주에 이제 바로 개강이 될 거고요. 주말반이라면은 이제 이번 주 주말이 아닌 그 다음 주 주말에 개강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주차대입법이라는 용어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울게요. 마지막은 누구냐? 1718번이다. 터프라고 써져 있는데 왜 터프라고 써져 있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주차대입법을 쓰지 않고 막 대입해서 풀게 되면 좀 계산하기가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튼간에 가봅시다. 자,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이 부분은 여튼간에 어렵게 출제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어렵기 때문이야. 이거는 5번째 항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여러분들 뭐 해야 돼? 축차 대입법을 써야 돼. n에다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뚜루룩 해서 몇 번째 항까지만 대입하면 돼? 하나 적게 4번째 항까지만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 A2는 A1 점점 지루해지고 있어. 내가 이렇게 생쇼를 하지 않으면 채널이 돌아갈 거야. 다른 유튜브 보고 있을 거야. 누구 볼 거야? 누구 나를 보라고 수바시. 뭔지 A4는 4를 대입하니까 A5
자, 여기도 계속 가자. 이 부분은 겁나게 지루한 부분이라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망할 것 같으니까 오지고 빨아라. 이지고 연습을 하자. 오케이? 이지고를 갖다 넣어보라고. 다 넣으라고. 다 넣으면 A2는 A2 사라지고 A3는 A3 사라지고 A4 A4 사라지고 이쪽에 뭐만 남아? A5만 뻥뻥뻥 남아. 여기는 누구만 남아? A5만 남아. 우변에는 이 친구를 보소. 무슨 분수? 부분 분수. 암산할 수 있어? 응, 할 수 있어. 이 차이는 1차이 나니까 그냥 쪽쪽쪽 쪼개면 되는 것이고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누구만 남아? 2라고 마이너스 5분의 1만 남게 되겠네. A1이 얼마였으니까?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 친구 계산하면 정답 뾰로롱. 욕하지 마. 노력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창피해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부끄러워 지금. 가자. 자, 이렇게 해서 유형 문제 3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리하고 나서 넘어가지 마세요. 반드시 이 유형의 문제 최소 2문제는 풀고 따라오세요. 영상 멈추시고 따라오세요. 영상 멈추시고 따라오세요. 자, 영상 멈추고 나서 문제 풀고 따라와라.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 여기 계속해서 쌓인다. 답답한 게 이렇게 쌓여. 이 단원을 풀다 보면은요, 일단은 조금씩 배우다 보면 뭔가 답답한 게 계속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 근데 이걸 갖다가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영상을 보는 것을 의무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냥 쭉 보다가 보면 말입니다. 이 답답함이 터져버려 나중에. 해결하면서 빵꾸 뻥뻥 뚫어주면서 가라 이거야. 문제 풀고 대충 알 것 같으면 넘어와. 알겠어? 영상 멈추시는 거예요. 자, 유형 4번 갑니다. 똑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어떤 꼴이냐면 an 플러스 1번째 항에다가 어떤 상수를 n번째 항에다가 상수를 곱하면 등비수열인데 여기 상수를 곱하지 않고 상수는 함수를 곱하는 거야. 아니 왜 그래? 아니야, 난 상스럽지 않아. 난 성스러워. 나를 한번 공부해봐. 후하. 자, 이렇게 되는 꼴도 역시 마찬가지로 축차 대입법으로 해결하는 거야. 어떻게? 축차 대입법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항 n에다가 1 대입하고 얼마 대입하고 2 대입하고 얼마 대입하고 3 대입하고 쭈루루룩 내가 원하는 항 바로 직전까지 대입해. 내가 만약에 다시 한번 10번째 항을 원한다 싶으면은 9번째까지만 대입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대입해봐. 얼마가 돼? A2는 F1 곱하기 A1이야. 2 대입하면 얼마야? A3는 F2 곱하기 A2야. 오케이, 바리바리. 3 대입하면 A4는, 발음 좋았어. F3 곱하기 얼마? A3야. 뚜루룩 뚜뚜뚜뚜, 뽀로롱 빵빵. 9를 대입하면 얼마야? A의 10이야. 이 친구는 F의 얼마? 9 곱하기 A의 9이야. 그래서 이 친구를 변변 아까는 다 더했는데, 변변 더하는 게 변변 차느니까. 아우, 뭔 소리야. 자, 이 친구는 다 뭐 하는 거야? 곱해버리는 거야. 뭐라고 선생님 실화입니까? 더하기도 힘든데 곱하기는 어떻게 하란 말씀이십니까? 자, 봐봐. 곱해버리면 여기 싸그리 하나의 항이고 여기도 싸그리 다 곱해질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A2랑 A2는 잘 가. A3 A3 사요나라. A4 A4 빠이빠이. 그 다음에 뭐 A9 A9 더 이상 안 외고가 없어요. 바이짜이젠. 자, 봅시다. 곱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고 좌변에는 딱 A10 하나만 남고요. 우변에는 이쪽에 A1만 뿅 남고 이쪽은 F1부터 F2 이 친구들을 전부 다 곱한 놈이 나올 거야. 선생님 이걸 어떻게 다 곱합니까? 걱정 마. 막 약분이 되게 나오던가 아니 지수로 나와서 더하게 만들어질 거니까 걱정 하늘도 마라. 이거 뭐 계산 문제도 아니야.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요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한 문제 우리는 봐야겠죠? 후. 1719번. 이렇게 생쇼를 했는데도 조회수 안 나오면 죽는다. 여러 번 봐야 돼, 여러 번.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영상을 보세요. 나의 미친 짓을 보시면서 아, 세상에 저런 또라이도 잘 살고 있구나. 나의 미래도 밝은 것 같아. 저런 또라이도 잘 사는데 나는 더 잘 살 것 같아.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시면서 네. 즐겁게 공부합시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이 파트가 오지게 뻑뻑해. 오지게 뻑뻑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자면 너희들 집중조차도 안 할 거니까. 곱시다. 몇 번째 항 구하는 거예요? 4번째 항 구하는 거예요.
n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하고요. 2 대입하고요. 하나 적은 3까지만 대입하면 돼요. 자, 가자. 1 대입하니까 A2는 얘 약분하지 마. 1 대입하면 2분의 2 곱하기 1로 남기세요. 약분하지 마. 약분하는 순간 우리 인생이 약분될 거야. 자, A3는 얘는 얼마야? 2 대입했으니까 3분의 2 곱하기 2 A 얼마? 2가 될 거야. A4는 오케이 발음 괜찮았음. 4 곱하기 2 곱하기 얼마? 3 곱하기 A3가 될 거야. 자, 그런 다음에 한 개 좀 부실하게 적네요. 다 곱해버리시면 A2, A9, 5, 5, A3, A3, 5, 짜이젠. 자, 그럼 여기는 A4가 남을 것이고, 자, 여기도 바로 갑니다. 한번 써볼게요. 2분의 2 곱하기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 곱하기 4분의 2 곱하기 2, 3인데 A1은 얼마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1 쓰시면 A1은 1이니까 1 쓰면 여기에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약분이 되고요.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약분이 되어서 결국 얘밖에 안 남아요. 약분 다 해버리니까 얼마 남습니까? 2만 남네요. 그래서 A4는 얼마? 2원이다. 됐어요? 아이고. 난 오늘도 이렇게 수업하고 집에 가서 쓰러지겠지. 괜찮아. 열심히 했으니까. 보자. 그 다음은요. 이번에는 1722번 등비 수열로 나온 친구 한번 보도록 할까요? (1722) A1은 1이고 AN 플러스 1은 9의 n제곱 함수죠. 함수 AN이다. 자, 로그 3에 A의 10을 구하셔. 10번째 항 구하라는 뜻이야. 10번째 항. 오케이. 너라는 놈이 나왔구나. 드디어 나는 너를 부실 수 있지. 뭘 배웠으니까? 축차 대입을 배웠거든. 오케이. 너를 처리하는 방법은 n에다가 1부터 2, 3등을 대입한 뒤 점을 찍은 다음 이것보다 하나가 적은 9를 대입하면 된단다. 오케이. 한번 써보도록 하지. A2는 n에다 1 대입하니까 A2는 9의 1제곱에 곱하기 A1일 것이야. 2를 대입하면 A3가 될 것이고 9의 제곱에 곱하기 A2가 될 것이야. 3을 대입하면 A4가 될 것이고요. 9의 세제곱에 곱하기 A3가 될 것이야. 점점 빨라져서 여기 9를 대입하면 A10이 될 것이고 9의 구성이 될 것이고 A의 9가 될 거야. 오케이. 이 친구를 갖다가 A9 곱해주면 되겠다. 그럼 A2 사라지고 A3 사라지고 사라지고 우리 인생도 안 사라지고. 오케이. 10번째 항은 그러면 이 친구는 싸그리 곱하면 되는데 A1은 1이니까 오케이. 너까지 날아가면 여기서부터까지 곱하면 9의 1제곱 곱하기 9의 2제곱 곱하기 9의 9제곱까지니까 오케이. 9의 1부터 9까지 더하면 되니까 몇 제곱? 45제곱이 되겠다. 됐습니다. A10이란 거 구했어요. 이런 거 갖다 쇼로롱 뿅뿅 대입을 시켜주면 되겠다. 로그 3에다가 9의 몇 제곱? 45제곱. 오케이. 이 친구는 9라고 하는 친구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몇 제곱이야? 90제곱. 그래서 정답이 얼마예요? 90가 되겠네요. 오케이. 뿅뿅. 자, 이렇게 해서 유형 문제 4번까지 봤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이해가 됐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여기에 나와 있는 유형 최소 2문제는 풀어보고 다음 단계 따라옵니다. 알겠죠? 영상을 멈춥니다. 승현 멈췄니? 민주도 멈췄니? 민혁이도 멈췄니? 다혜 멍청이? 자, 볼게요. 마지막에 다혜는 내가 멈췄니 안 했는데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들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뭐라고 들었는지. 자, 보죠. 한 번 더 닦을까? 자, 보죠. 유형 문제 이번 5번의 문제입니다. 야르. n 플러스 1번째 항을요. 분수식은 분수식인데
분자의 AN에 관한 실수배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 있는데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P하고 S로 썼습니까? Q로 썼습니까? 뭐 분모에도 이렇게 AN이 있습니다. 상수까지 있어요. 이런 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야. 사실은 얘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조화수열이라는 논문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뭔 조화야. 조화라는 거 배우지도 않았어.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릅니다. 그 수열을 모르니까. 상관없습니다. 해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해법은요, 역수를 취하는 것이에요. 이 모양이 나오면요. 역수를 취하면 이렇게 되죠. an 플러스 1변의 1이 될 것이고요. 우변이 좀 복잡하죠. ran에 pan 플러스 q가 되어서 이 친구 이렇게 쪼갤 수 있거든요. 쪼개면은 r분의 q 곱하기 an분의 1 이렇게 쓰겠습니다. r분의 q 곱하기 an분의 1 이렇게 쪼개면 플러스 r분의 p가 됩니다. 그때 내가 여기에 있는 역수로 된 수열을 그냥 새로운 수열로 정의를 내려버리면 여기도 모르는 숫자니까 세모 새로운 수열인 bn으로 정의를 내리면 얘는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꼴이 돼요. 이런 꼴이 되어서 만약에 숫자니까 다 여기가 1이라면은 등차 수열인 것이고 여기가 1이 아니라면은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1이 아니라면 그냥 숫자 대입해서 가세요. 뒤에서 배웁니다. 곧 1이 아닐 때 처리하는 방법은. 자, 여튼간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여기에 1인 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역수가 등차 수열인 수열이 됩니다. 뭐 조화 수열이라고도 하죠. 자, 그 문제 쉽게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따라오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 문제만 볼게요. 17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이 심상치 않네요. 분수로 줬습니다. 3분의 1.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 이건 너희들 해봐. 나는 26번 할게. 잘못 골랐다, 문제를. 1726번은, A1이 2분의 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은 3an에 플러스 1분의 an이라고 했습니다. 자, 20번째 항을 구하시오. 와우!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점화식 문제를 푸는데 20번째 항을 구하시오라는 것은 너 이거 규칙 찾아서 가던가 규칙 못 찾겠으면 일반항 찾아서 해야 돼. 뭐 이런 일반항을 한번 구해서 해야 돼. 라는 이야기인데 요즘하고 좀 동떨어진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든 보도록 하죠. 숫자를 하나씩 대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산 과정이 이런 연산이 되겠네요. 불편하겠죠, 상당히. 이 친구는 알고 있어야 되는 놈이야. 얘가 무슨 수열인지 알고 싶으면 역수를 한번 딱 취해 보는 거야. 역수를 딱 취하면 이렇게 돼요. 이 부분이 1일 때가 예쁜 겁니다. 그래서 이를 쪼개볼까요? 헤헤헤헤 실실 쪼개면 요놈이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이 친구는 an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내가 이 친구를 새로운 수열로 명할게요. 너를 내가 bn으로 명하노니 n자리에 n 플러스 1을 대입한 너는 b의 n 플러스 1이 되겠구나. 그러므로 너를 보아하니 너는 바로 등차수열의 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구나. 등차수열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니 너로부터 내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되겠다. 그러면 B1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 B1은 A1분의 1이지 않겠느냐? 오케이. A1이 2분의 1이었으니까 B1은 2가 될 것이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N번째 항은 뭐가 되겠니? 첫 번째 항이 2이고 공차가 3이다. 공차가 3이니까 3N으로 시작하지 않겠니? 근데 첫 번째 항이 2니까 2를 빼면 되지 않겠니? 자, 그럼 20번째 항을 어떻게 구하겠니? B의 20번째 항은 그대로 20을 대입하면 되는데 59인데요. A의 20번째 항은 AN과 BN은 역수관계에 있으니까 그냥 B의 20분의 1이라고 하시면 되지 않겠니? 해서 얘는 얼마? 59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수열은 역수가 등차 수열인 수열이다. 그런 수열의 이름이 사실은 조화 수열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교육 과정에서 날아가 버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한 페이지 넘겨서 더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항을 나이라는 귀납적 정의는 일단 놔두시고요. 아니요. 거기 먼저 볼까요? 네. 봅시다. 순서대로 봅시다. 지우겠습니다. 정리하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따라오세요. 자, 대표 점화식 지금 몇 개 안 배웠습니다. 3개 배웠거든요. 우리 교재에는 딱 하나만 더 있습니다. 대표 점화식 하나가 어디에 있냐면은 유형 문제 7번입니다. 7번. 유형 문제 7번이 중요한 대표 점화식이니까 거기까지 외우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풀이 방법을 외우는 거예요. 자, 이제 유형 문제 6번인데요. 유형 6번은 정말 순수하게 이런 문제야. 대입해서 규칙 찾기. 점화식 문제는 어려운 점화식, 심화 문제의 점화식들은 아까와 같은 이런 대표 점화식들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점화식이에요. 이런 점화식들을 보면은 무조건 숫자 하나 1, 2, 3, 4 1, 2, 3, 4 1, 2, 3, 4 다 대입해서 규칙 찾아내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몇 번째 항까지 규칙을 찾으면 됩니까? 보통 5번째 항까지만 보면은 규칙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규칙이 굉장히 좀 멀리 봐야 규칙을 찾을 수 있다라면은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그냥 아주 어려운 문제인 거야. 실제로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대입하시면서 규칙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세요. 자, 베이직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선생님은 1730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항이 나왔습니다. 3이라고요. 다섯 번째 항이 나왔네요. 40이라고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줬습니다.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2의 n제곱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k를 더하면 된답니다. k는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복잡한 꼴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아까 그 꼴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됐어요? 이해? 자,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항을 알고 있으니까 굳이 첫 번째 항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n에다가 축차대입법을 이용하는 것처럼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까지만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A2부터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A3 축차대입법이네 이것도. A2 플러스 4 플러스 얼마? K가 될 것이고 3을 대입하면 A4는 A3에 플러스 8 더하기 K가 될 것이고 4를 대입하면 비로소 A5가 나오게 되네요. A4에다가 플러스 얼마? 16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친구들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더해버리시면 너희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 필요가 없었던 거였고 왼쪽도 하면 A5가 나오네요. 40 이쪽도 하면 A2가 나오네요. 3 여기다 하면 얼마 나옵니까? 20에다가 28 나오네요. 그리고 얼마? 3K니까 끝났죠. 이 둘이 더하면 31 넘어가면 9 3K가 9니까 K는 얼마? 3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접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축차대입법을 쓰긴 했습니다만 됐어요. 자, 그 다음도 가볼게요. 1733번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문제 유형들이 다 다른 겁니다. 그냥 다 풀어보시면서 이런 문제도 있구나 저런 문제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두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이 유형 문제 6번을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형 문제 6번은 그냥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숫자 대입하시면서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나는 대입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야, n 플러스 1번째 항하고 n번째 항 연속해서 두 개 항을 더하면 그 값이 무조건 n이 된답니다. 그때 얘를 구하래요.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맞아요? 네, 그러네요. 호호. 야, 이거 첫 번째 항 없냐? 실화입니까? 항 하나도 안 줘줬어.
하나도 안 주고 저걸 물어봤다? 저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뜻인데, 오호, 어떡하지? 어떡하니? 어떻게 시작해야 돼? 골똘골똘, 골똘골똘, 골똘골똘. 자, 얘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연속한 두 개의 항의 합이야. 연속한 두 개의 항의 합은 그 앞에 있는 이 숫자를 따라간다. 예요. 다시 말해서 너를 더하면 앞에 숫자인 1이 된다라는 뜻이야. 얘 둘을 더하면 앞에 숫자인 2가 된다라는 뜻이야. 얘 둘을 더하면 앞에 숫자인 3이 된다라는 뜻이야. 마지막으로 얘 둘을 더하면 앞에 숫자인 19를 더한다는 뜻이야. 아하, 보이네. 보여. 두 개씩 더하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이 값은 결국에 뭐가 되겠어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얼마? 쭉쭉쭉 가서 얼마까지? 19까지 더하는 것이 되겠네. 홀수들의 합이고 이 홀수는 총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홀수 10개를 더하면 10을 두 번 곱한 것과 같았죠. 정답이 100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거 너무 춥다. 진짜 추워진다. 자, 그 다음 34번도 한번 볼게요. 정리하시면서 따라오세요. 지우겠습니다. 여기도 지워버릴게요. 점화식,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대입하여 규칙 찾기. 그냥 읽어봤어요. 네. 자, 보죠. 나 눈이 안 보여요. 1734번. 첫 번째 항 알려줬습니다. 딱 하고 알려줬어.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 항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 내렸습니다. 함수처럼. 어쩔 때에는 2를 더하고, 2를 빼고, 어쩔 때는 n을 더하랍니다. n이 짝수. 아니죠. an이 짝수이면. an이 짝수이면 2를 빼고요. an이 홀수이면 n을 더하래요. 야, 이거 어렵죠? 하나씩 해야 돼. 몇 번째 항을 물어봤으니까. 7번째 항을 물어봤으니까 하나씩 하는 거야. 됐니? 일단은 세팅을 좀 하죠. A1, A2, A3, A4, A5, A6, A7 세팅을 딱 해봐. 시작부터 하자. 2. 자, 잘 봐. n에다 1 대입하면 A2가 나오겠죠. A2가 지금 A2는 A1이 짝수인, 이 앞항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봐야 되는 거야. 너를 보려면 그 앞항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봐야 돼. 짝수야? 그럼 너 1 빼. 그렇지, 뽕? 오케이. 앞에 있는 숫자를 봐요. 앞에 있는 숫자를 봤는데 그 숫자가 홀수야? n을 더해. 이 n은 이 앞에 있는 숫자에 미칩니다. 얘를 더해야 돼요. 이 마이너스 1에다가 2를 더하니까 1. 홀수야. 내 A4를 구하려면 앞에 있는 항이 홀수야? 그럼 너를 더해. 3을 더해서 4.